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마케터 김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광고 전략 제안 3팀 조윤정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자주 달았었던 구글 광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구글 광고와 뭐 구글 광고의 종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나갔었던 그런 좀 제안서를 좀 전달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윤정 마케터님께서 네, 저희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먼저 준비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일단 구글 광고 하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GDN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줄임말인데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인데 뭐 이제 뭐 제휴된 사이트에 그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읽을 때 양쪽에서 뭐 배너 뜬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광고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광고는 PMAX라고 퍼포먼스 맥스의 줄임말인데 최적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AI가 어떻게 하면 어느 공간에 이 광고를 게재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구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디맨드 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GDN의 장점과 뭐 타겟팅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팅 방식이야 네네네.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뭐 어떤 캠페인이든 똑같긴 하지만 네. GDN만의 좀 장점 그리고 GDN의 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좀 쓰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네네네. 먼저 말씀을 아까 드려볼까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GDN이 아까 제가 제휴매진 뭐 대형 포털 사이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뭐 개인 블로그에도 게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 웹사이트에도 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배너 광고 노출이 좀 잘 되는 그런 배너 광고입니다. 장점은 그 타 매체에 비해서 좀 CPC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찰 전략에 따라서 이제 CPC가 달라지고 또 전환수 최대화나 입찰 같은 거 이제 타겟 CPC를 활용해서 이제 미디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입찰가 최적화가 가능한 그런 광고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GD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다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 에지와 제휴를 맺은 대형 포털 사이트와 뭐 블로그, 카페, 뭐 뉴스, 웹사이트 이런 다양한 곳에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C가 낮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을 때 아무래도 좀 장점을 갖는 매체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GDN을 봤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그냥 예전에 어떤 홈페이지로 들어갔다가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예전에 들어갔었던 홈페이지의 광고라던가 배너라던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다른 뭐 매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결국 GDN이고 그 GDN이 그만큼 노출이랑 CPC가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또 타겟팅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계신지 관련해가지고 GDN 세팅을 진행하실 때는 보통 타겟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용자 대상으로 한 타겟팅이랑 그리고 이제 콘텐츠 대상으로 한 타겟팅이 있는데 이제 먼저 사용자 대상 타겟팅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관심 분야 아니면 구매 의도 뭐 그런 맞춤 의도 같은 걸로 해서 리마케팅 아까 석 마케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자기가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갔다가 그냥 다른 데 들어갔는데 그게 노출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 사용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광고주 사이트 들어갔던 건데 그 광고주 분께서 DL을 하고 계셔서 제가 네이트 사이트 들어갔다가 배너 광고를 이제 제가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디 마케팅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콘텐츠 대상 타겟팅은 이제 사용자의 반응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주제, 게재 위치나 뭐 콘텐츠 키워드 같은 걸 사용해서 하는 그런 타겟팅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구글 자체가 타겟팅이 굉장히 좀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만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인 만큼 아무래도 타겟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서 PPT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글을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물음표 살인마님이 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오늘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갈등서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그리고 강진수님이 왕 구글 전문가 김석 대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은영님이 구글 광고 복잡하던데 오늘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가을동선님께서 최근에 구글 디스커버리 광고에서 디맨드젠이라고 변경되었는데 달라진 부분과 디맨드젠의 장점 및 단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디맨드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뒤에 또 준비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끝까지 봐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네. PPT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우선은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미팅을 최근에 나갔었죠. 네, 저번 맞아요. 주에 저랑 이제 윤정 마케터님이랑 같이 나가면서 관련해서 조금 같이 진행하기로 한 이제 그런 업체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맞게끔 좀 저희가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GDN 말고도 SA랑 뭐 타겟층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유튜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GDN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GDN을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런 타겟층들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네, 왼쪽에 보이는 이제 뭐 관심사나 구매 의도나 맞춤 의도나 리타겟팅이나 이렇게 다양한 타겟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우선 저희가 그때 제안서에서 준비했었던 내용은 GDN은 리타겟팅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다시 보이고 그런 맞아요. 배너가 보이고 이런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효율을 많이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배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할인 프로모션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저희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해서 그래서 GDN은 리타겟팅만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탈률이라던가 전환율을 늘릴 수 있다라고 조금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 GDN은 사실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쇼핑 라이브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 할 때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좀 유입을 도울 수 있는 매체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할인 소고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몇 시에 진행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쿠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쇼핑 라이브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PPT는 저희 GDN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준비가 끝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약간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한번 짚고 네네네.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잠재고기 세팅은 어떻게 해야 효율이 잘 나올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잠재고객 세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제 타겟은 관심사나 구매 의도나 뭐 맞춤 의도, 리타겟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잠재고객이 이제 결국에 타겟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이 잘 나올까는 사실 답은 없고요. 하면 효율이 잘 나올까? 이걸 안다면 사실 그렇게만 하면 되긴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런 다양한 타겟층들을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꼭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들은 뭐 구글이 아니더라도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가 효율이 좋을지 B가 효율이 좋을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잠재 고객 내에서도 구글이 또 머신러닝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광고 그룹 단위로 해서 조금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타겟층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네네.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네. 타겟층을 좀 설명을 드릴 수,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이 제안서랑 이 제안서의 페이지랑 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과 광고 구조로 나눴는데 여기가 보시면 이제 잠재 고객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키워드, 경쟁사, 관심사, 리타게팅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효율이 좋았던 유튜브, 키워드, 리타게팅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효율이 좋았던 유튜브나 경쟁사, 관심사로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좀 도식화가 되어 있어서 좀 보기 편하실 것 같고 실제로 타겟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봤었던 타겟들에게 저희가 또 구글 맞아요.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예시를 많이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 업종에 좀 유명한 유튜버라던가 아니면은 좀 조회수가 잘 터진 영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나갔었던 건 마사지 업체였는데, 마사지기 업체였는데, 마사지랑 관련된 이제 물리치료사 PT 재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상이 많고 사람들이 조회수가 네, 높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구독자가 51.1만 명이나 되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중요한 이런 유튜버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구독을 하게 되고, 그거에 관심 있으니까 구독을 하는 거니까.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또 영상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가져갔을 때도 좀 효율이 좋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쟁사에 또 들어갔던 사람들을 저희가 타겟층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맞아, 아까 말씀하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점을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층들은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제가 아까 구글 광고 중에 PMAX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적 최대화라고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글 지면에 이제 자동으로 활용되는 캠페인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광고주가 이제 하나의 캠페인으로 이제 그 구글의 유명한 유튜브, 뭐 디스플레이 검색, 지메일, 뭐 그런 모든 구글 에지의 모든 인벤토리에 게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캠페인은 이제 신규 고객 가치에 가중치를 두고 있고 이제 신규 고객 발굴에 더 집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한 잠재 고객 신호 기반의 타겟팅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 효율이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인데 주의할 점이 이제 자동화니까 뭐 다 해주겠지, 뭐 AI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잘해주겠지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수가 중요한 거라서 그 기존에 확실히 모수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맥스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성과 최적화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좋구나. 실적 최대화가 진짜 좋구나. 라고 이름 자체도 실적 최대화 캠페인인데 맞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것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윤정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최대화는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고 다른 캠페인과 같이 진행했을 때 효율이 좋은 캠페인이다. 그래서 다른 캠페인만 진행하다가 다른 캠페인을 끄고 실적 최대한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캠페인 자체도 결국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용한 경우가 그럼 따로 네, 있을까요? 유효한 경우가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4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광고나 전환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캠페인 실적을 이제 최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이시고, 이제 광고가 게재되는 채널에 제한이 없는 경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단일 캠페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구글의 모든 광고 채널이 쉽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 캠페인 이상 도달 범위와 그리고 전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 4가지가 이제 좀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좀 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원래는 없었다가 네. 뭐 좀 되긴 했지만 키워드 기반 검색으로 해서 사기꾼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 베타이긴 하지만 저도 꼭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자거든요. 그래도 요즘 꾸준히 그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키워드 기반 검색 캠페인도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아무래도 전환 목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전환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게, 이게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전환이 어떤 부분에서 났는지 구글이 알아야. 왜냐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구글이 알아야 실제로 여기에서 효율이 좋구나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적인 부분들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구글에서 광고를 좀 돌리는데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갈동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디맨드 젠을 또 네,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디맨드 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맨드 제한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뭐 구글 광고를 좀 아신다면 기존에 있었던 디스커버리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쇼츠나 뭐 디스커버, 지메일 등 유튜브 전반에서 이제 참여랑 액션을 포착하기에 유리한 캠페인이 디맨드 젠인데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말까요? 장점을 말씀드리죠. 저희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희가 PMX를 어떻게 전략이 쓰는지 아까 PMX 한 거. 관련해서 네, 그 PPT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좋아요, 같아서 좋아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네네. 관련해서 조금 디맨드진을 다시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싶은데 우선은 PMX가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케터지만 네. 조금 건방지게 이런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게요. 작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일 상단에 나오는 스폰서들이라던가 아니면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저런 상품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PMX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PMX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천트 센터랑 또 연동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꼭 추천을 드린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PMX는 이거 외에도 뭐 그 유튜브라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세이라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PMX는 사실 여기서 끝이어서 네, 어떤 게 그런 게재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네네네.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네네. 디멘드젠에 대해서 그러면 PMX도 좋지만 네. 디멘드젠의 장점은 뭔지 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디맨드젠의 장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나 뭐 구글에서 이제 가장 몰입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표시 경로나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디스커버 그리고 뭐 지메일 광고가 되면 이제 잠재곡의 구매 의욕을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맞춤 광고 경험. 뭐 맞춤 광고 경험은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수요를 유도하는 잠재곡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고 소재를 사용하고 또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이제 아까 AI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장 몰입도 높은 시각적 광고 소재가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AI 테스트, AI 실험을 통해서 이제 광고 소재의 접근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AI 계속 말씀드리는데 AI 기반으로 이제 입찰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유입 경로의 속도를 좀 높이고 역량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제 클릭 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입찰로 해서 전체 유입 경로를 이제 최적화를 해서 사이트 방문과 같은 이제 구매를 고려하는 그런 고려도 같은 걸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디맨드젠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디스커버리도 효율이 좋긴 했지만 디맨드젠이 진짜 요즘 정말 핫한 캠페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효율이 굉장히 또 좋고 디맨드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의 인피드 영상을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피드 인피드를 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좀 내리다 보면은 안에 광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쉽게 디맨드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디맨드젠은 영상으로도 쓸 수 있고 이미지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섞어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이 좋은 것 같고 얘네들이 또 제가 생각하는 좀 장점은 유사 타겟팅이 또 없어졌는데 구글이 디맨드젠 내에서는 유사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이게 좀 영업 비밀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된다면 또
뉴스 타겟팅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맞춤을 만들고 나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가 저희는 어려운데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얘네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디맨드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이 또 네. 디맨드젠 하고 있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은영님께서 구글 디맨드젠 진행할 때 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조로운 소재를 이용해도 반응이 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단조로운 소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디맨드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피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인피드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 화면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재밌어야 되지만 사실 디맨드젠만의 좀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인피드로 나오니까 글씨가 커도 잘 보여요. 실제로 글씨가 크면은 글씨를 엄청 많이 넣으면은 잘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재를 만들 때도 글씨를 넣지 말라. 최대한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멘즈제는 조금 특이하게 이게 글씨로 조금 B급 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네. B급 소재로 좀 진행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좀 반응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멘드젠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영상도 물론 좋고 이미지도 좋지만 글씨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은영님 뭐 여쭤보신 단조로운 소재의 그 느낌이 좀 맞는 의미일까요? 글씨를 크게 사용해봐요. 근데 단조로운 건 사실 광고가 잘 안 되긴 하죠. 왜냐면 광고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극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자극 중이어서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지가 또 잘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정지 같은 경우들은 구글이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쉽게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네이버보다는 좀 더 쉽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노출 이런 그 검수 과정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해보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극적으로 하다가 계정이 정지당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그런 주의해주시면. 정책들을 조금 더 잘 보시고 그거를 네. 최대한 위반하지 않게끔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전화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네, 저한테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는데. 뭐 30분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긴 한데 네, 네, 저희가 네. 준비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서 네. 뭐 구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는 여기 양쪽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네. 양쪽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희가 그 전화를 받고 상담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질문을 더 전체적인 드려도 되고. 네, 뭐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뭐 아니시라면은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좀 구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글 정리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전체적인 구글 정리라.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AI로 자동으로 해준다, 그리고 뭐 타겟팅을 해야 한다, 뭐 잠재 고객, 뭐 계속 이런 반복되는 말들이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단 타겟팅을 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그 내가 하고 싶은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구글이 정말 좋은 게 그게 너무 잘 해주는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서 그걸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잠재 고객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잠재 고객 지금은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잠재 고객의 그 중요성을 저희는 구매 하나라도 중요하잖아요. 전화 한 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잠재 고객을 또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광고 매체의 지금 장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최대화 아까 PBX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문가긴 하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제 구글 AI가 보고 여기에다가 이 소재, 이 광고를 이제 게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구글 광고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글이 진짜 좋다. 키워드 AI가 짱이다. 아무래도 뭐 요즘
뭐 네이버도 AI 광고를 좀 맞아요. 진행하려고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AI 시장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먼저 진행했었던 아무래도 뭐 메타나 구글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AI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이 최고인 이유는 아무래도 타겟층이 메타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유튜브랑 또 관련이 되니까 맞아요. 유튜브가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출퇴근 맨날 봐요. 그죠, 그죠. 지하철만 가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네. 많으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또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뭐 메타도 있고 광고 종류 되게 많지만 제가 저번 주에는 메타를 소개시켜드렸지만 정말 구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게 구글 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되게 제한적인 광고 매체들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구글 SA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되게 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구글의 이 세계는 그 다양한 곳에 모두 다 나의 상품을 게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좋을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메타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듣고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세팅도 해보시고 뭐 좀 이런 부분에서 효율 좀 내보시고 그런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테스트를 해본다고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어떤 혹시 구글에서 잘 될지 모르잖아요. 메타에서 효율이 안 좋았던 소재가 구글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구글에서도 한번 소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최근 광고 주신데 네이버 하나만 하시다가 정체가 되셨대요. 뭔가 매출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매체 확장하고 싶다라고 이제 다 상담을 해주셨는데 뭐 많지만 저는 구글을 그분한테는 추천을 드렸거든요. 요즘 그분 상품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양쪽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떤 구글이 맞을까요? 뭐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좀 매체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없는 것 같고, 같아요. 네, 전화도 안 오시는 아, 것 같으니까 구글은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